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에요.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또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요,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춰요? 무조건 대상자에게 맞춰줘야겠죠?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준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하면 안 되겠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 어겼을 때요, 벌칙 2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벌칙은 2고요. 간호조무사는요, 더 세요. 3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2를 기억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싫으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정서적 학대 2번이죠.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또 정서적 학대 뭐 있어요?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말을 걸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이거 정서적인 학대고요. 친구 못 만나게 해, 친척들과 연락 못하게 해. 이거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한 그 노모한테 시설로 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는 거 역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또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죠.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학대고요.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방임입니다. 방임은요, 노인이 어떠한 안 좋은 상태로 있어도 집 안에 있다 이렇게 국가고시 용어로 답을 체크하면 맞는데요.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또는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거 제공 안 하는 거 방임이에요. 신체적 학대는요, 포인트가 뭐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생존 유지의 기본적인 것을 단절시킨다. 가스 끊었어, 난방 끊었어,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약 먹어야 되는 대상자 약 안 줬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했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문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건 어떤 학대죠?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영수증이 쌓여있다,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이거는 방임으로 가셔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안 내준다 그거고요. 그냥 뭔가 끊어버렸다, 전기 끊었다, 단절시킨다. 이거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요? 4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나요? 아니죠. 노인은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 접촉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요, 동반자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또 만성질환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나요? 의사의 진료 후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요게 포인트죠.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렇죠.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결정 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다 조심성의 증가예요. 2번 애착심의 증가는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외향성의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감소하죠. 타인 만나는 거 기피해요.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간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역시 증가.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 이런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이 포인트입니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요?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 노인 복지의 원칙이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이요.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독립의 원칙,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이에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더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지 않나요? 소득이 있으면은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 뭐예요? 1번이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한다 입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요양보호사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죠. 대리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했을 때 또 하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 누가 해요? 공단 직원이 하죠. 우리가 공단에 신청하면은요,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집으로 방문을 해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서, 이용계획서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 5번이죠. 단기보호는요, 재가급여예요. 또 2번 특례요양비는요, 특별현금급여였죠. 특별현금급여 3가지, 비비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요, 재가급여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이 시설급여였어요. 재가급여 뭐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 대여하는 거 있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정답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양보호사랑 대상자 둘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방문하고 이런 것들 외출 시 동행하는 거죠. 또 일상 업무의 대행, 약타기, 물품 구매, 요양보호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죠. 일단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대받은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또 노인 학대의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도 하는 게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되겠습니다.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요, 사법경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2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이런 거는 뭐 법률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이건 의료기관에서 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요? 취업했어. 그 규칙 또 임금, 월급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만약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다치고 나서 돈이나 의료적인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